먼저 자 얘네들 이쪽 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방정식인데 거기에 절대값 들어있는 걸 이야기를 해. 자 67번에 있는 거는 자 1차항에 절대값이 들어있네. 뭐 해야 될까?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이 되는 일은 거의 없어. 무조건 풀어야 돼. 그러면 절대값을 풀려면 범위를 나눠야지. 기준이 얼마?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x값 2를 기준으로 자 x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0이 아니라 2보다 작을 때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자 그러면 아까 한 거랑 비슷해.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얼마? 2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그럼 1 넣으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네. 그래서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그러면 원래 있던 마이너스에 하나 더 달고 나올 거니까 플러스 돼서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이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 그럼 x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거나 2거나 이렇게 나올 건데 2보다 작다는 하에 지금 구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라고. 그 다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 숫자 아무거나 갖고 와. 3 대입했어. 그럼 양수네. 그럼 나올 때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고 얘네 그대로 나와 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이 방정식을 풀라는 이야기야. 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됐겠네. 자 그러면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이랑 x값 얼마?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해나오겠지. 그래서 얘랑 두 놈이 근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근이 두 개만 나오냐? 그러진 않아. 여기서 두 개가 다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범위 나눌 때 반드시 왼쪽에서 등호를 빼고 오른쪽에 넣어야 되냐? 그건 아니야. 오른쪽에다가 등호를 넣고 왼쪽에서 등호를 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찾아지는 근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절대값 들어있으면 범위 나눠주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올라가서 66번에 자 그러면 얘는 범위를 뭘 기준으로 나눠야 돼? 0.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x값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주겠지. 자 근데 이거 체크. 요게 이 식 모양이 갖고 있는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실수는 제곱했을 때 절대값 씌운 거에 제곱한 거랑 제곱하고 절대값 씌운 거랑 다 같거든. 그래서 이 x의 제곱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절대값 들어있는 거는 웬만하면 범위를 나누고 푼다고 했는데 이걸 안 해도 되는 특이 모양이 된 거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절대값 들어있으면 무조건 이걸 하는 게 맞아. 그거를 매번 다 나눠서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길어 풀이가.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그 모양들 몇 개가 있어서 걔네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x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치환하게 되면 3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4는 0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 3하고 1하고 얘는 7하고 2하고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t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이거나 플러스 2거나 이렇게 됐겠지. 근데 그 t가 뭐였냐면 절대값 x였다고.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x가 2인 거니까 x는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그래서 요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범위 나눠서 두 번 풀어야 되는 거라고. 됐지? 그 다음 쭉 내려가서 68번에 자 그러면 얘는 범위가 얼마일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 0 하는 순간 망한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꾼다. 그래서 절대값 2개짜리 식을 준 거야. 그러면 기준점이 0이랑 5랑 2개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세 번을 풀어준다고. 됐지? 그 다음 69번에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때 m값이랑 알파하고 물어봤는데 중근을 가져요 라고 했네. 그 밑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라고 했네. 그 밑에는 허근 갖는다고 했고 얘네들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판별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중딩 때에는 근이 0개거나 1개거나 2개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때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랬고, 그 다음 근이 1개였을 때는 판별식이 0이라 그랬고, 근이 2개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했지. 이거 이제 고등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이잖아. 이 차수만큼 근을 가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다? 2개라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에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그래서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그는 두 개야. 그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답안을 쓰게 돼. 서술형에다가 두 개요 한 개요 몇 개가 아니라고. 근데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문제집들이 옛날 자료들이 많아. 옛날 문제에서 끄집어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근을 한 개로 이야기를 던져주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 뉘앙스가. 그래도 그냥 그게 중근이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답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 되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중근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뭐 써라? 판별식이 0이다 하고 쓰는 거라고. 자, 이 판별식 지금 짝수라고 준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자리에 6m 플러스 9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러면 얘가 m-3의 완제니까 m값 얼마다? 3 갖다가 다시 넣어주면 x제곱에 플러스 6x 그 다음 플러스 18에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는 0이라고 하는 식이었고, 지금 이건 뭐하고 있는 거냐면 근 찾고 있는 거야.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네. 그럼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얘가 근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밑에 70번에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고 나와야 되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1차 함계수 짝수라고 준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 c자리에 요만큼 그럼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0 얘가 0보다 크다. 전개해주면 k제곱 얘랑 같이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2k 그 다음 플러스 1 나오는데 얘까지 플러스 21 될 거고, 그럼 넘겨주면 2k가 21보다 작고 2로 나눠주면 2분의 21보다 작겠네. 여기서 자연수 물어봤으니까 얼마? 10이겠지. 다음 옆에 72번에 자, 요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때 실수 mn에 대한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얘 뭐야? 항등식 누구에 대한? k에 대한. 그 다음 중근을 갖는데 뭐 쓴다고? 판별식.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써주겠지. 자, 1번, 2번 누구 먼저 써? 왜? 글 쓰면 개수만 뜯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x가 사라져. 문자가 낮춘다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짝수라고 준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자리 1 그 다음 c자리 요만큼이니까 갖다 빼면 k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 얘가 0이다. 전개해주면 k제곱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k제곱 나올 거니까 k제곱 다 까버리고 마이너스 2mk 그 다음 플러스 m제곱 그 다음 가로 풀어주면 플러스 n 마이너스 4는 0인데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며 k 붙어있는 애들 묶고 다른 애들 따로 묶어주고 이렇게 됐겠네. 여기 m이야. m의 제곱이야. 그러면
K에다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게 성립하려면 m이 얼마였다? 0이었다. 그럼 m이 0이니까 얘 넣고 요 놈이 0 돼야 돼. 그래서 얘는 4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밑에 73번에 자, 5 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요 놈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냥 실근했으니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다고. 두 가지 동시에 이야기한 거지. 밑에 74번 해봐. 이거 답 아니야. 이렇게 나왔으면 틀린 거야. 계산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판별식 쓰면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뭐 해야 돼? (2차) 방정식은 2차 함계수가 뭐일 수 없다? 0일 수 없다. 그러니까 K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찍고 마이너스 2 찍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왼쪽 이렇게 갈 거야. 이 범위가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없어. 이렇게 돼. 그러면 답 쓸 때 얘는 빼고요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냐,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하고 범위 두 개로 쓴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책의 이 유형들은 전부 다 2차 방정식 하고 시작을 하지. 근데 시험제는 그냥 방정식 해버린다고. x에 대한 방정식 하고 나올 수도 있고 2차 방정식 하고 나올 수도 있어. 대놓고 노리고 주는 거지. 방정식으로 떴다면 이걸 빼줄 이유가 없지. 근데 2차 방정식으로 준다면 이걸 빼줘야 되는 거니까 답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방정식 풀 때 냅다 근해공식 쓰고 인수분해하고 막 판별식 쓰고 이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반드시 챙기라고. 그 다음 앞에 77번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허근을 가지고 그 다음 요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된대. 자,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식이라고 하자. 자,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은 허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이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는 1보다 작다 하고 끝났겠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판별식. 자,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플러스 2k 플러스 3 얘는 실근 갔는데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게 되는 거지. 그
그러면 여기 플러스 하니까 갖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하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이것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래서 요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하고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오른쪽 78번에 자, x에 대한 2차식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 완제돼야 된대. 뭔 소리야? 중근 갖는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한별식이 0이라고. 나 밑에 79번 체크해 놓으시고. 자, x에 대한 2차식 요놈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실수 k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항 6개짜리 요거 인수분해 앞에서 했었지. 뭐부터 해? 앞에 요 3마리 인수분해 맞지? 그러면 x 플러스 3y랑 x 마이너스 2y랑 이렇게 나눠졌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뭐해? 요 k자리에 상수항 올 거니까 그 상수항 두 개로 뽀개서 얘네들 크로스로 곱했을 때 개수가 마이너스 1 나오고 플러스 7 나오고 이렇게 맞춰주라고 라고 했는데 지금 상수항자리 숫자가 안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뽀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요 앞에 요 3마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야.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했어도 이 상수항 가지고 인수분해를 했어야 돼.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했어도 마찬가지 이 상수항 가지고 인수분해를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수항을 안 줬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고. 기억해라 제발. 자, 잘 봐. 요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뭐 그 다음에 x 빼기 y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꼭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수가 얼마 붙을지도 모르겠고 부호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는 0하고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x 입장에서는 얘네가 근이 되는 상황이야. 이해돼?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대놓고 보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요거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요거랑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치면 x 입장에서 근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거 하나랑 y 마이너스 3 이거 하나랑 이렇게 두 근이었겠지. 맞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이런 식을 의미를 해. 그러면 x 입장에서 근이라고 나온 애들이 이렇게 루트가 없이 깔끔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자, 다시 요 방정식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근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을 찾을 거라고. 인수분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x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 x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는 0 하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x값을 찾을 거라고. 그러면 2a분의 a자리 1이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자리에 1 그 다음 c자리에 요만큼 하고 들어갔어. 자,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근이야. 이게 근이고 지금 요 모양 나오는 게 맞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깔끔하게 y 더하기 얼마 아니면 몇 y 빼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뭐가 없어야 돼? 루트가 없어야 돼. 그러잖아. 그럼 생각해봐. 지금 근의 공식 써서 근 찾았는데 요따구로 나오면 문제가 생겼어. 뭐 때문에? 루트가 살아있어서. 그럼 루트를 죽여야지. 그럼 루트가 없어지려면 어째야 돼? 굳이 0까지 안 가도 돼. 요 안에 있는 애가 뭐여야 된다? 완제. 완전 제곱이면 루트가 사라질 거 아니야. 되고 있어?
자, 그럼 요 안에 들어있던 얘기가 뭐였냐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4 하고 가로 덩어리니까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요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다시 정리해주면 y제곱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고 그다음 플러스 24y 제곱에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네. 그러면 얘랑 2차항이 25y의 제곱, 그 다음 1차항이 마이너스 30y, 그 다음 상수항이 플러스 1 플러스 4k.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완제해야 된다고. 얘가 완제가 될 조건은 뭔데?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중근 갖는다는 이야기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겠지. 되고 있어? 자, 그럼 얘 판별식 써주면 지금 짝수 준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이다. 맞지? 그럼 여기 공통으로 나눠져 버리면 25로 나눠 버리면 얘는 약분될 거고 여기는 9 남겠지. 15가 3호 3호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k 얘가 0이다. 그러면 넘기면 4k는 8인 거니까 k는 2 하고 나오겠지. 자, 이게 뭐 한 거냐면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이거. 요 모양의 식을 줘. 다른 모양도 없어. 딱 이거야. 한 6개짜리. 여기에서 여기 y제곱의 개수를 닦아버리거나 xy의 개수를 닦아버리거나 아니면 상수항의 개수를 닦으면서 줘. 이게 가장 어려운 케이스야. 다른 걸로 인수분해가 안 돼. 이런 쪽에다가 k로 이렇게 줘버리면. 그랬을 때 얘가 두 1차식으로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근해 공식을 썼 데가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게 필요했단 말이야.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판별식이잖아. 그 판별식을 가져와서 다시 판별식 썼잖아. 맞아?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할 일이 뭐냐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써. 그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또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 2번 쓰는 거야. 그 결과는 0이다 라고 넣는 거고.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해서 판별식 썼고 그걸 y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판별식을 썼다고.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k값을 찾을 수 있다고. 됐지? 잘 나온다고 생각보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넘겨서 자 82번에 자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했어.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에서 뭐 물어보든 간에 일단은 그냥 근계수 써놓고 들어가는 거야. 두근의 합이 얼마고 10이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얼마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거 외우고 있지. 그냥 눈으로 보고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요거 물어봤어. 마찬가지 곱셈공식 변형 안되면 그냥 원래 오리지널식 쓰라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플러스 2알파 베타니까 더한 거는 10이라 그랬어. 제곱하면 100인 거고 그 다음 요건 찾을 거니까 네모 그 다음 곱한 거는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2배 하면 마이너스 12 그다음 이항해주면 네모값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밑에 83번에 지금 보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모양이 달라. 근계수를 쓰기는 쓸 건데 자 83번 체크하시고 요놈처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자 얘 뭐 한 거냐면 요놈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계수 써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4 나오고 그 다음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3인 거지. 근계수 쓰고 이제 끝이 아니라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은 0인 거고 베타를 갖다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에 마이너스 3도 0이야. 이 식을 이대로 갖다 쓸지 상수항 갖다 이항해서 쓸지는 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때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네 얘랑 지금 다르지.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지. 알파 제곱에 아니 얘를 바꾸지 말고 쟤를 바꿔 쓰자. 자, 얘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겠지. 마이너스 4알파를 둘로 쪼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양이 필요한 거니까 나머지 갖다 다 이항해버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대신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를 갖다가 대입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알파 플러스 3. 그 다음 얘는 똑같은 식으로 나올 거니까 베타 플러스 3이 됐겠지.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요거는 이거를 구하는 거랑 같다고. 돼서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베타에 플러스 9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3 가로로 묶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9라고 합곱 찾아놨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지. 됐지? 그 다음 옆에 85번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2차 방식 줬고 두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요놈들 이야기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합곱 찾아놨고 그 다음에 자 분수야 분모 달라 뭐 해야 돼? 통분하겠지. 그럼 알파 베타 분의 얘 얹어져서 곱할 거니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얘 얹어져서 곱할 거니까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를 묶고 알파 더하기 베타 분모에는 알파 베타 그러면 얘들 이용해서 곱셈공식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잘 뜹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자 88번에 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요걸 만족시킨대. 그때 상수 K 값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네. 도 마찬가지 합 얼마다? 2. 그 다음 알파 베타 곱한 건 얼마다? 2분의 K. 그 다음 세제곱해서 더한 게 7이다 했으니까 이걸 갖다 써먹으려면 요 식이 필요하겠지. 진우야? 네. 전개. 알파 플러스 베타. 전개하라고. 알파 제곱. 전개하라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베타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한 거 2라 그랬으니까 세제곱하면 8이고 그 다음 얘는 7이라고 줬네. 그 다음 3 곱하기 알파 베타 곱한 자리에 2분의 k 들어갈 거고 더한 거에는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갔겠지. 그래서 k에 대한 식 나왔으니까 찾으면 되지. 됐지? 그 다음 그 밑에부터는 이제 근계수를 쓸 건데 근 상황이 이제 어떻다라고 줬기 때문에 설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첫째 줄 끄트머리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고 한다. 별말 없었으면 알파하고 베타로 설정을 했을 건데 얘네들 관계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한 놈이 알파면 다른 거는 2알파 2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자 하나 줄이고 들어간다고. 그 다음 옆에 90번에 자 여기는 두 근의 차이가 2라 그랬네. 그러면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거는 플러스 2라고 넣을 수도 있고 한 근이 알파 마이너스 2 다른 근이 알파라고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어차피 얘네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계산 크게 그걸 건데 좀 더 식을 간단히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알파 플러스 1로 잡아주면 더했을 때 상수가 날아가니까 식은 좀 더 간단해져. 대신에 요걸 쓰는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알파를 찾으면 이게 근이야. 근데 여기에서 알파를 찾으면 그놈이 근이 아닌 거지.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식은 간단해진다고. 그 다음 밑에 91번에 두 근이 연속인 홀수래. 그럼 얘네 차이가 얼마다? 차이 두 근의 차이가 얼마냐고. 연속이 홀수라고 했으면 2 차이 나는 거겠지. 그래서 얘도 한 놈이 알파 한 놈이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고. 그 다음 밑에 92번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서로 부호가 반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설정해? 한 놈이 알파고 한 놈이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겠지. 그럼 더하면 얼마다? 0이다. 그 다음 넘겨서 자 93번에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2차 방정식의 다른 방정식이네. 자 요놈의 두 근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래. 그때 실수 A, B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찾을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고? 6이고 자 이걸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바로 근계수를 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근계수 쓴 거를 해보자.
요놈의 두근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두근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 값 찾아와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인데 얘는 b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자, 첫 번째 요놈은 그냥 완전 제곱식 써주면 된다고 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여기에 찾아놓은 애들 갖다가 대입하면 요놈 값 나오겠지. 그 다음 이건 뭘 물어본 거야? 알파 베타의 통으로 제곱을 물어본 거라고 해. 곱한 거 6이라고 찾아놨으니까 갖다 대입하면 36하고 b값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밑에 94번에 자, 여기도 요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a고, 그 다음 알파 베타 곱한 건 얼마고? b고, 그 다음 요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한대. 자, 그러면 얘네 값이 얼마냐 했네. 자, 그러면은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요게 두근이라고. 그러면 쟤네 둘이 더한 거는 얼마고? 얘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5 나오겠지. 그 다음에 쟤네 둘이 곱한 거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일 거고. 됐어?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알파 베타가 아니라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a하고 b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찾아온 요 식을 전부 다 a, b가 들어있는 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 대신에 뭐 들어가? 마이너스 a가 들어가고 얘 대신에 b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 다음 얘 대신에 마이너스 a 들어가고 얘 대신에 b 들어가고.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5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ab 곱한 게 마이너스 3이다. 뿔뿔 돼서 ab 곱한 건 3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하는데 요거 물어봤어. 이제 뭐 해야 돼? 응? 뭐라고? 변형? 또 이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된 거니까 a 마이너스 b의 완제를 갖다 써주면 되지. 그럼 여기에 똑같은 모양 들어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 오른쪽에 자, 여기서는 이제 식 만들어 볼게. 자, 얘네가 두 근이야. 그리고 x제곱 계수가 1이야. 그 2차 방식이 여러 개 생겼대. 그러면 2차 방식 만드는 기본 틀이 이거야. 2창 살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두 근의 합이 들어가. 그리고 플러스로 묶고 여기에는 두 근의 곱이 들어가. 는 0 붙인 다음에 2창 계수 얼마요? 라고 준 걸 갖다가 식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네가 두 근이라 그랬어. 합 얼마야? 2. 곱 얼마야? 자, 그 다음 2차 계수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 된다고 해. 자, 그러면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b는 플러스 2고 이렇게 되겠지. 됐지? 밑에 97번 해봐.
뭐 그래 오래 걸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데 2분의 1하고 2분의 5를 두근으로 하는데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둘 합 얼마? 3 x 곱 얼마? 그 다음 2차 함계수 얼마? 이거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는 0. 자, 그 다음 오른쪽에 600번 자, x에 대한 2차 방식 요놈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한 건 얼마고? 2분의 1이고 자, 요놈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이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에는 합 들어간다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순서 바꿔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은 그냥 합인 거고 뒤에 있는 요놈 두 마리는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들어가겠지. 요거에 x 그 다음 더하기 둘이 갖다 곱한 거는 0 하고 쓸 거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그러면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에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됐겠지. 이거 하고 얼마 곱해줘? 됐어? 넘어갑니다. 저 옆에 602번에 x에 대한 2차 방식 요놈의 한근이 3-루트 5일 때 두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이 얼마냐 했는데 요게 힌트야. 문제에서 지금까지 방식 풀면서 뭐 계수가 유리수네 실수네 이런 이야기가 없었지. 근데 웬만하면 이제 실수라고 주긴 할 거야. 근데 유리수란 이야기는 없었잖아. 그러면 계수를 지금 유리수로 준 거야. 여기 앞에 있는 생략돼 있는 1도 유리수인 거고. 그랬을 때 이 루트 쓰고 있는 요 한 근이 어떤 근을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3-루트 5가 근이면 3 플러스 루트 5도 반드시 근이어야 된다고. 언제? 유리수 계수였을 때. 그럼 이거 두 근 다 찾았으니까 합곱 갖다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밑에 603번에 자, 요 2차 방식 한 근은 3-i. 그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값 했어. 그러니까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생략돼 있는 1도 실수다. 그러니까 다른 건 얼마다? 2차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두 마리야. 얘네 말고 다른 건 없어. 그냥 이걸로 끝인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둘이 갖다가 더한 거, 곱한 거, 근계수 써서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제 605번에 중학교 때부터 본 거지. 갑하고 을이 2차 방식 요놈을 푸는데 갑은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 요거를 얻었고 그 다음 을은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1하고 5를 얻었대. 2차 방식 올바른 두근을 구하시오 했어. 자, 그러면 갑만 생각해봐. a를 잘못 봤대. 그러면은 b는 제대로 본 거잖아. 그러니까 상수항 쪽 2차 함계수랑 상수항을 잘 본 거네.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근계수 써주면 뭐가 되고? b가 되고 그 다음 실제로 둘이 갖다 곱한 건 얼마가 되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3 됐겠지. 그럼 b 값 찾았어. 다음 두 번째 을은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요걸 얻었대. 그러면 a는 제대로 본 거잖아. 2차 함계수랑. 그래서 뭐가 살아있는 거야? 합이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근계수 써주면 뭐 나와? 2차 방식에서 근계수 쓰면 마이너스 a가 나오겠지. 합은. 그 다음 실제 합은 얼마고? 4고 그럼 a는 마이너스 4 나오겠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었던 거니까 여기에서 근 찾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606번에 자, 요게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 일단 두근의 합은 얼마고? 그 다음에 두근 곱은 얼마고? 그 다음에 이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갖다가 대입하는 이유는 여기에 그런 모양이 보여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고 얘처럼 만들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뜯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만큼이 얘네 갖다 이항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아? 지금 아니다. 필요 없네. 그냥 플러스 2까지 잡아놓고 얘만 이항하면 되네. 그러니까 첫 번째에게는 알파분의 베타가 되겠네. 맞지? 그럼 두 번째에게는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연원감 물어봤으니까 통분해주고 곱셈공식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607번 체크하시고 별건 없어. 2차 방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했어. 그럼 뭐란 얘기야? 근 찾으란 이야기야. 요 2차 방식의 근을 찾으라고. 인수분해 돼? 그러니까 뭐 써? 근형공식 x는 저의 짝수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한 놈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i고 한 놈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i고 여기도 2i인데 잘 생각해봐. 문제 그 어디에도 근 찾으라는 이야기는 없잖아. 인수분해하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인수를 만들어야 돼. 도대체 인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길래 여기에 근이라고 x는 얼마라고 나왔냐 이런 건데 x 빼기 요거였겠지. 그러니까 이놈이 근이라고 나왔겠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 써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 i가 되고 그 다음 요게 근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 i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라 라고 하면 이거는 0하고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근을 찾아. 대부분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줄 거니까 근해공식 써서 근을 찾아. 그리고 걔네 가지고 인수 만들어주면 된다고. 됐지? 그 다음 오른쪽에 제 608번 이쪽 라인도 중요한데 일단 문제 모양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609번 같으니까 609번에 체크해 두시고 보는 거는 8번부터 볼게. 8번 조금 더 문제를 쉽게 줬어. fx는 0, 요놈의 두 근의 합이 10이라고 했을 때 요거의 두 근의 합하고 물어봤어. 잘 봐. 요놈의 근이라고 하는 건 누구 값이야? 그래서 x자리에 근을 갖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x자리에 근을 갖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는다면 두 근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 요놈의 근을 찾으라 그랬어. 여기부터 문제야. 잘 봐. 요놈의 근을 찾으라 그랬다고. 자 그러면 이게 fx 틀 그대로 가져와서 그 안에다 5x 갖다 집어넣고 새로 만든 식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f 틀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요 안에 있는 5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성립하겠네. 5x 자리에 알파 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여기서 온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5x가 알파면 성립해. 5x가 베타면 성립해. 이런 건데 내가 찾아야 되는 요 방정식의 근은 x값이야. 알파가 아니라. 요 알파는 요 앞에 식의 근이었고 뒤에 식의 근은 x값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x는 하고 정리를 해. 그럼 5분의 알파가 될 거고 얘는 x는 5분의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 합 물어본 거야. 그러면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해서 다 대입하고 찾을 수 있다고. 되고 있어? 밑에 609번 해봐.
첫 번째 식에서 x자리에 알파 베타 들어가면 성립한다고. 요거를 갖다 써먹는 게 아니라 이런 액이라고.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하나 알려줬고, 요 놈의 근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 4x-1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4x-1은 알파, 4x-1은 베타라고 쓰고, 내가 찾는 요 새로운 방정식의 근은 x값이라고.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한다는 이야기야.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1이겠지. 마이너스 1 기항하고 4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럼 밑에 거 x는 4분의 베타 플러스 1이겠지. 맞아? 그래서 지금 요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았어. 이거에 합은 하고 물어봤잖아. 이 둘이 더해주라고. 그러면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플러스 1인 거니까 두 근의 합은 6이라고 줬네. 갖다 대입만 하면 나오겠지. 그래서